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암이 췌장암인데요. 췌장암 환자들이 결국에 이제 병원을 찾는 계기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췌장암은 좀 이렇게 다들 무섭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전 개인적으로 아마 그 공포감을 좀 가지고 환자분들이 되게 관심이 많은 이유가 스티브 잡스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그 유명하신 분이고 그런 그 치료하는 과정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뭐 몸이 나빠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과정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치료를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매우 낮은 암이긴 합니다. 보통 한 12% 정도로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췌장암은 사실 발견하는 것 자체가 워낙 어렵고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전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췌장이 후복막 쪽에 있는 장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발견이 워낙 늦다, 그러니까 증상이 있어서 발견이 됐을 때는 사실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이제 두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증상 때문에 오시는 분들에서 제일 많은 거는 등 통증이나 아니면 황달입니다. 그리고 체중 감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증상 때문에 오시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췌장도 이게 두부 쪽에 있느냐 아니면 뭐 체부나 아니면 미부에 있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나마 좀 진행이 되면 황달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빨리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체부나 미부는 워낙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에서 뭐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증을 느낀다든지 그런 상황일 때는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뭐 건강검진하다 우연히 발견이 되면 사실 수술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증상이 있고 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수술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좀 등 통증이나 소화불량, 체중 감소가 어느 정도 지속됐을 때 좀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등 통증 같은 경우는 진짜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등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게 사실 뭐 허리 쪽 관련 디스크 아니면 이제 뭐 근육통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을 수가 있는데, 소화불량도 마찬가지고 등 통증도 마찬가지고, 이게 꾸준히 지속된다 그러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 이게 어떤 뭐 운동을 에 관련된 통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라면 정말 뭐 며칠 쉬면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지 않고 계속된다. 소화불량도 계속 식사마다 계속, 물론 이제 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췌장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검사를 진행해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다른 것들보다 체중 감소는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자기 체중의 10% 이상, 그러니까 체중이 감소가 되면 그때는 꼭 검사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로 췌장암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요. 발견할 수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초음파 검사는 그러니까 검사하시는 분의 그런 이제 그 능력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초음파로 보기에 좀 불리하신 분들, 좀 비만하시거나 복부 이렇게 이제 내장 지방이 많거나 그리고 가스가 너무 많이 차는 분들도 초음파로 발견하기는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고, 초음파로 발견하기 좀 어려운 분들은 CT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자주 해도 뭐 몸에 나쁜 영향은 없을까요? 네. 초음파 검사는 사실 뭐 몸에 무리를 주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필요할 때 언제든 하셔도 걱정하지 않고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췌장암이 재발률이 높은 병이라고 하던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진행 속도도 빠른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췌장암 자체가 좀 이렇게 그냥 이해하기 편하시게 공격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적지만 수술을 하고 나서도 재발 전이를 많이 하는 암이기 때문에 그 수술 받으시고 난 다음에 추가 치료가 여기도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흡연이 췌장에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라고 하는데 흡연과 췌장암의 이제 발병의 어떤 연관성 이런 자료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옛날부터 자료가 많죠. 그 유전적 요인보다 오히려 흡연이 가장 그 췌장암에서 위험인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흡연이 끼치는 게 거의 뭐 30% 이상. 그래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비교했을 때 차이는 크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췌장암만큼 흡연이 이제 위험인자로 확실하게 있는 경우가 많지 않죠. 다른 것들도 물론 안 좋지만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흡연이 정말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복 혈당이 꾸준히 오를 경우에 췌장암 발병 위험이 높아졌다는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그 연구는 사실 이제 당뇨를 진단받지 않았음에도 공복 혈당을 이제 뭐 그 수치별로 나눠서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공복 혈당 수치가 낮으신 분들이 췌장암 발생률이 더 적었다. 공복 혈당이 좀 더 당뇨로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공복 혈당이 더 높으셨던 분들이 췌장암 발생률이 더 높았다라는 이제 연구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하면서 공복 혈당을 체크를 하시게 되고, 뭐 요즘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기기들로 이제 혈당을 체크를 하시게 되는데, 혈당을 이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잘 유지를 하시는 게 위험인자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췌장에 문제가 있으면 좀 지방 분해가 안 돼서 변을 보고 기름이 뜬다고도 하는데, 췌장염이 있을 때도 이제 설사를 정말 심하게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런 이제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둥둥 뜨는 변,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아주 이제 물설사처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췌장염 증상이, 그러니까 당연히 췌장이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췌장염에 대해서도 모르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췌장염의 증상과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췌장염의 증상은 사실 극심한 복통이 이제 제일 뭐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췌장염은 이제 원인은 사실 불분명한 경우가 한 30-40% 정도 될 정도로 췌장염이 왜 생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담석성 췌장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담낭에 담석이 있었는데 그런 담석들이 이제 조그만 담석이 굴러내려가면서 췌장에 그 있는 췌관을 막아서 생기는 담석성 췌장염 같은 경우에도 췌장염의 원인이 되겠죠, 담석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음주라든지 뭐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췌장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급성 췌장염, 그다음에 뭐 만성 췌장염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만성 췌장염은 이제 원인은 음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성 췌장염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면서 이제 혈당 관리가 좀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요. 혹시 췌장염이 있으면 췌장암이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췌장염이 이제 자주 반복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췌장암하고도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성 췌장염이 있는 환자들이 다 췌장암이 생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연관성은 있는 걸로 저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췌장염이 있는 분들의 좀 공통적인 특징 같은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췌장염이 생기는 그런 원인이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담석성 췌장염 아니면 급성 췌장염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몸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컨디션이나 식습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발생하기 췌장염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발생했을 때 특별한 치료라기보다는 어쨌든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 치료가 그 의외로 생각보다 잘 안 돼서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들도 꽤 있기 때문에 췌장염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췌장염 치료는 그럼 어떤 보통 이제 급성 췌장염이 이제 와서 보통 저희가 이제 뭐 충분한 수분 공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금식을 하고 그다음에 항생제 치료하고 이런 것들 이제 보존적인 치료하면서, 저희가 그 쉽게 말씀드리면 췌장염 치료는 일단 보존적인 치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런 것들은 입원해서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냥 먹는 약이나 이런 걸로는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급성 췌장염은 거의 대부분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복 시간을 길게 유지하는 게 췌장 건강에도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럼 그게 좀 연관이 있겠네요. 저희가 이제 장염이 걸렸을 때도 장염이 아주 극심하면 장이 쉬게 해주게 금식을 해주는 거라든지 췌장염도 마찬가지인 게 췌장염은 일단 기본적으로 금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췌장을 쉬게 해줘야 그러니까 보존적인 치료라는 게 어쨌든 췌장이 이제 염증을 이겨내는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저희가 보조를 해주면서 췌장을 충분히 쉬게 해줘야 췌장염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금식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또 동양인 쪽이 췌장이 좀 작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췌장이 작은데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서 좀 췌장이 무리를 하는 식습관은 외국이 더 안 좋죠. 그런 거에 비하면 당뇨병 발생률이라든지 췌장암 발생률이 우리나라랑 외국이랑 큰 차이가 없는 거는 아마도 말씀하신 대로 췌장의 사이즈가 조금 더 우리나라나 동양 쪽이 더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영향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췌장 사이즈가 좀 작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는 상태, 식사를 한 이후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는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췌장암 발생이라든지 당뇨 발생이 좀 더 많이 되겠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탄수화물 섭취를 좀 줄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탄수화물 섭취를 이제 줄이는 건 당연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탄수화물 섭취를 너무 또 급격히 줄이는 거는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당연히 이제 고혈당을 일으킬 수 있는 탄수화물을 한꺼번에 과량 섭취한다든지 과당이나 너무 단 음식을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섭취를 하게 돼서 이제 췌장에 무리를 주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위험도가 올라간다. 어떤 이제 내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인슐린은 거의 한정적인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나중에 당뇨나 췌장암 발생률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혈당 자체를 한꺼번에 확 올리는 행동들은 줄여주는 게 훨씬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과식을 좀 피하고 그런 것들 탄수화물 먹는 섭취를 좀 줄이고 하는 거는 당연히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췌장이 약한 사람들이 좀 피해야 될 음식이 있을까요? 사실 췌장이 약하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강하다 약하다의 그런 정도는 좀 약간 주관적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당뇨가 있거나 유전적 요인이 있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당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사가 균형 잡힌 식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췌장액이 이제 분비가 되면 소화를 이제 시키게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당을 이제 조절하는 역할도 있지만 기름진 음식 같은 것들을 이제 분해하면서 흡수를 하는 소화 요소이기도 하고요. 지방이 많은 이제 고지방, 고탄수화물 음식들은 이제 당연히 췌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사입니다.